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유종환 채널의 유종환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린 지 상당 기간이 소요됐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바쁜 이유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2023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 4분기, 물론 이제 2023년도 전체 그 재무제표가 중요하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첫 번째 1, 4분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일 텐데, 그거하고 이제 제가 동시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4, 5년간 해왔는데 이제 그냥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지적한 점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1, 4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다운돼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한 기사를 보고 제가 많이 한편으로 보면은 좀 놀랐고 좀 어떻게 보면은 기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험업계 전문적으로 종사하신 분도 아니고 보험업 쪽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자분이 아니실 텐데 그 이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긴 기사는 아닌데 몇몇 표현들이 되게 이제 누군가에서 이제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뭐랄까 썩소 아니면은 그냥 웃음 이런 처음에 반응 나왔다가 안에 내용들이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뭔가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제가 혹시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발췌를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한국보험신문에 거의 한 4년 전 그때 이제 한 2년여 동안 연재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하다가 마지막 제가 중단했습니다만은 이제 환경닷컴의 기사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은 좀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그 느끼시도록 제가 한번 그 기사를 발췌하면서 좀 그 이야기를 끌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요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설을 하고 좀그 뭔가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누구랑 인터뷰했거나 아니면 이제 기자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좀 그 연구를 해보시고 이렇게 쓴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의 주의를 확 끄는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처음으로 이제 1, 4분기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와서 심히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 기자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투데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모바일 쪽만 있는 것 같아요. 따로 하드 카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3월 14일이니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죠. 서지연 기자님입니다. 제목이 이제 제각각 CSM의 보험사 혼란, 금융당국 비교 가능한 가이드라인 준다. 그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감원은 현재 CSM 수치로 회사 간 비교가 어려워. 연말까지 비교 가능한 유익한 수치 개발할 것. 참. 그 밑에 이제 그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으셨는데, 그죠? 사실 놀랍죠.
예전에는 이제 생명보험하고 보험, 그 손해보험 쪽에 1위와 2위, 뭐 3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나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기준으로 IFRS 17 이전 이제 기준으로. 근데 이제 DB 손해보험이 이제 12조 8천억에서 제일 크고 삼성화재요. 이것도 일단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보다 더 금액이 크다는 것도 더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그 세계 생명보험회사 값들이 비교돼 있는데, 이 교보생명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기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제가 한번 그 어떤 해설을 해드릴 수 있는데,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에 대비하면 반토막 이렇게 나왔다. 뭐 이제 본인들이 발표한 통계니까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고, 요 이제 제목이나 부지에 관해서는 이제 그 길진 않지만 제가 그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제가 이제 전체를 카피 떠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분 제가 발췌를 하는 겁니다. 그 세회계 기준인 IFRS 17의 핵심 지표인 보험 계약 서비스 마진, 저는 이제 계약 서비스 마진, 뭐 이렇게 규모가 발표된 가운데 각사마다 제각각인 수치에 업계가 혼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앞에 있는 어떤 숫자.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손해보험사 내에서도 그 수치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안 나타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삼성화재보다는 뭐 좀 떨어지고 메리츠가 이제 그 다음에 있고,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LIG, KB 선보가 이제 좀 금액이 작게 나왔고, 뭐 일단은 CSM만 본다면 너무 이제 CSM 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제 들어오는 게 CSM이겠죠. 그래서 당국도 금융감독원 보험 쪽이겠죠. 이를 인지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수치,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굵은 글자체를 했는데, 개발을 준비 중에 있지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그러니까 여러분 IFRS 17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그 기준서 자체에서도 이제 EU가 우리 여러 나라가 너무 달라서 그걸 하나의 이제 경제 블록으로 이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까지 있고 뭐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민족국가 단위를 벗어난 전체 통일이니까 이 기존에 뭐 거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어떤 나름의 그 회계 기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transparent하고 comparable한. 근데 이 비교 가능성이 회사끼리 비교가 1차적이지만 아까 이제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이렇게 다른 거 비교 가능성. 뭐 재보험회사도 있고요, 그죠? 뭐 외국 같으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손해보험에서 장기를 안 팔고 그냥 단기성 보험만 팔고, 또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보험 이런 것도 외국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관한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나 이런 기업이니까 좀 나에게 자원을 주십시오. 응?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비교 가능성, 이 측면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강조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이쪽에 보험이나 아니면은 이제 액츄얼 사이언스 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험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이제 그 전에 알파세븐 이전의 거를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죠. 뭐 얘네는 뭐 이런 특별한 어떤 뭐 적립금이나 이런 게 리저브라 그러는데 뭐 이런 게 막 있어. 특히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는데 뭐 뭔가 전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이렇게 비교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해서 어 이제 기준서를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CSM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 소개되는 용어이자 개념인데 그거를 현재 거가 이제 너무 이제 수치에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비교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개발한다? 아니 그럼 뭐 알파벳 세븐틴의 어떤 새로운 기준서를 만든다는 얘기인지, 그죠? 저도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뭘 높은 수치를 뭘 개발을 해요, 그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아, 그 좀 창피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게다가 또 실제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필요해요. 그걸 뭐 적용한다? 뭐 그럼 뭐 그냥 알파벳 세븐틴 말고 예전에 하듯이 뭐 감독회계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지난해 기준이 2022년 말 기준 이제 회사가 계속 이제 2022년도 거를 재무제표를 이제 분기로 만들고 뭐 이제 연도 말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했겠죠. 예,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가동도 해야 되고 혼란스럽다. 시장 예상치를 지나치게 웃돌거나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장 예상치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알파벳 세븐틴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익 기준이라든지 내년 얼마만큼의 이익 규모가 나는지 이거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켓 쉐어 보험료 기준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입 보험료 기준 건수 기준 뭐 계약액 기준 뭐 여러 가지 많았죠 수십 년 동안 그거를 크게 웃돌거나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순위하고는 다르게 나왔다라는 측면이겠죠. 그건 이제 CSM 수준으로 이제 저 규모로 이제 업계 순위를 매기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CSM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프라이싱하고 연관시킬 수도 있는데, 좋아, 이제 프라이싱이 된 상태의 걸로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이제 원가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됐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생명보험 부분에. 근데 그때 어떤 그 actuarial mathematics에서도 이제 그 프라이싱 차원 말고 이제 어떤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준비금이 필요한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을 발행하는 최초 시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이익 내지는 손실 그런 확률 변수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몇십 년 전 얘기긴 한데 그 이제 뭐 한국 계리 시험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계리 시험 보는 분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확률 변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뭐 생명보험 같으면은 뭐 미래에 이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률 변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결합되면서 종국에는 이제 최초 내가 발행 시점에 이 계약 내지는 계약 전체에서 예상되는 그런 미래 이익 내지는 손실 이런 식의 기준으로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이제 유사하다. 근데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최초로 볼 때는 중간에 뭐 T라는 시점에서 보면은 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1인당 계약당 적립금이 있느냐 이런 평가지만 최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인 것처럼 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 서비스 마진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지만 뭐 다르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그냥 그 뭐 프로스펙티브 메서드에 의해서 뭐 이렇게 세운 거 그거에 다 이제 결정론적으로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지만 이제 IFRS 17는 다 이제 확률론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지만 어떤 하이 레벨에서의 개념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스럽죠, 그죠? 뭐 마켓시어 기준이나 아니면은 이미 이익 규모 수준으로 해서 이제 업계 어떤 순위가 있었는데 아까 표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켓시어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동부화재보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일 거고 이익 규모로 보면은 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삼성화재가 더 앞서 있는데 CSM만 보니까 많어.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제 DB손보 같은 경우 이제 삼성화재를 눌렀죠. CSM으로 봤을 때.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업계 3위다. 그러니까 현대상이 2위고 DB손보가 3위다. 생명보험업계도 교보생명이 이 삼성이나 하나생명보다도 두 배 이상 격차가 나서 예상 밖이다. 예상은 뭘까요? 비슷하게 나와야 되나?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 IFRS 17 뭐 이렇게 구축에 참여한 분들이 다 이제 저기는 얼마 나왔어? 여기는 얼마 나왔어? 한 2, 3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막 몇 년간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딱 나온 거 보니까 일단 먼저 쎄쎄해 보이겠죠? 이거 왜 이렇게 크지? 그 옆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보니까는 그거 맞추기 시작한 게 2, 3년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두 배 이상 격차가 나서 교보생명의 경우 이제 두 배 이상의 격차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죠?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MG손보는 뭐 이건 뭐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뭐 10여 년 동안 거의 이익 안 나고 쪼그라들고 적자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사모펀드가 이어받고 뭐 저거 해서 됐는데 CSM은 8천억이 넘는다.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은 어쨌든 IFRS 17에 맞춰가지고 measure 한다 그러죠. 그렇게 측정한 것. 이 부분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underlying assumption, 계리적 가정들 이 부분에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이 많이 그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아주 가감 없이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쿼트된 게 보험업계 공통적인 반응. 현재 CSM이 그죠? Contractual Service Margin 보험 그 계약 서비스 마진이 비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치냐? 예. 왜 기존의 거랑 다르니까. 또 하나는 보험사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해 비교가 무의미하다. 여러분, 그 IFRS 17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상당히 투명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경험한 바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뭐 20여 년 걸려서 20여 년이 뭐예요? 20여 년도 넘었죠. 그렇게 걸려서 만든 기준서인데 그거를 이제 원칙 기준이니까 우리에 맞게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준서의 원칙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는 뭐 제 전에 동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썼던 기사들을 쭉 보실 시간 많지 않겠지만 하여튼 좀 시간 내고 젊고 그다음에 미래의 그 부분에 내가 전문가로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유의 있게 보시고 저도 계속 동영상 만들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이 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릴리스를 한 생각인데 보험사끼리도 서로 수치가 맞는 건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렇죠?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근데 내가 이럴 거라고 물론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기자분이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5, 6년 동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업그레이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의 뭐 수백억을 쓰는 회사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수치가 맞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나온단 말이죠. 어제 그 기사에서도 코트한 거라 제가 똑같이 코트를 했고요. 알파 17 제도 초기에 CSM을 많이 잡아놓으면 추후 큰 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거 제 그 동영상이나 기사를 보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건 뭐냐? 알파 17 기준서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 이제 GBPC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계 기준 관련해서 알파 17을 해설을 하면서 잡아놓은 거에 보면은 제일 일단은 그 회계에서 가장 많이 잡는 거는 이제 매니플러티브 그죠? 뭔가 자기가 조정을 하는 그런 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말로 뭐 분식 회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CSM을 많이 잡아놓는다. 이게 참, 그 완전히 이거는 매니플레이션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싸, 나 초기에 뭐 좀 많이 잡아놓자 이러는데 그 subsequent measurement로 가면 여기 이제 뒤에 예실차라고 나오지만 experience adjustment 그냥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해서 다 손실로 쌓이게 돼 있어요. 그거조차 안 한다? 그거는 뭐 거의 분식회계 넘어서 뭐 사기죠, 사기. 그래서 현재 CSM 규모를 작게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타사 대비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그 KB 손보 같은 경우는 뭐 CSM만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이 규모도 그 CSM을 사실은 뭐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거 회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희화화돼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지에 의해서 내가 크게 발표하고 작게 발표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그 기준서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웃음거리죠. 그러니 금융당국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금감원이. 그래서 보험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CSM을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갭이잖아요, 그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에요, 그죠? 금융당국, 금융감독원도 재무제표의 하나의 사용자예요, 그죠?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뭐 흔들흔들 하다가 뭐 도산이라도 한다. 뭐 이러면은 뭐 당연히 전체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재무제 먼저 뭐를 보겠어요, 그죠? 재무제표를 보고 금융당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솔벤시 2, 뭐 한국에서는 이제 킥스로 전환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이 회사가 솔벤트하냐 아니냐 뭐 이거를 보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감독 회계도 있지만 일단 재무제표 차원에서는 금감원이 이렇다 저렇다 확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뭐로 재무제표. 나 이런 기업이야 라고 BS 피해를 주면
그 BSPL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지 뭐 금융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는 맞는 거죠. 확인해 줄 능력도 없고 회사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CSM뿐이며 아직 확정된 숫자도 아니라는 설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감원도 불신이 쌓여 있는 거죠, 그죠?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금감원에 있는 분들한테 쭉 한번 제가 교육 시리즈를 해주고 싶은데, 다만 이 같은 어표 혼란을 인지하고 수치 점검과 비교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개발할 것. 제가 봤을 때는 더 웃긴 얘기라는 거죠. 기준서가 있는데 뭘 다른 수치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감독 회계로 스스로 또 새로운 기준을 우리 이제 안 해 이거 그리고서는 만드는 게 낫지. 이런 건 없다. 그죠? 킥스를 보면 알아요. 킥스 뭐 금감원 자체가 만든 건 아니고 업계 이제 뭐 회사 그다음에 컨설팅 뭐 회계법인 해가지고 만들고 제가 초기에 들어가 봤는데 그냥 이건 뭐 하는 거지. 또 이제 막 숫자 가지고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리적인 어떤 모델링의 경험들이 없어 놓으니까 이거를 유럽이나 뭐 물론 이제 뭐 영국이 지금은 브렉시트 했습니다마는 그 ISB에 보면은 영국 쪽의 사람들이 스텝으로 많이 들어와서 거의 이제 주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벌써 솔벤시2 2016년 1월 1일 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영국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이미 저는 20년도 전에 확률론적 모델링이 손해보험 쪽 중심으로 쫙 돼 있는 거를 보고서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북미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영국은 완전히 또 다른 세상으로 물론 이제 제가 운 좋게 뭐 캐나다에서 이제 영국계 회사 아비바에 일하다 보니까 영국에서의 변화를 그래도 몇 년 후에 볼 수 있었죠. 손해보험 쪽에서. 그러면서 와 이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이제 그 예전에 그 EMB 영국의 그 손해보험 쪽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미 이제 그 솔벤시 투 전신의 내부 모형, 인터널 모델, 내부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그 업계에 쭉 판매를 하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걸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뭐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나 그때 무릎 꿇고 배웠다 그 확률론적인 모델링 그거를 20여 년 전에 봤는데 그게 10여 년 이상 걸려서 2016년 1월 1일부터 솔벤시 2가 적용이 되고 이미 거의 큰 회사들은 많은 돈들을 써가지고 내부 모형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자기가 뭔가 룰 베이스보다는 상당히 좀 그 전문적으로 자기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돼 있는 건데 이게 그런 경험이 전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예전에 하던 액츄얼 매스메틱스에 근거해가지고 했던 그 내용들을 단순하게 연장하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그게 계속 안타까웠는데 뭐 계속 지금도 뭐 해결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래도 수치 점검과 비교 가능성이 높은 수치 개발 또 나오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고 웃음거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또 금감원이 지금 회사들이 발표하는 CSM 숫자로 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 일단 뭐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너무 들쭉날쭉에다가 이걸 불신을 하는 거죠. 기초 가정이 언더라인 어썸션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시켜 향후 CSM이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 금감원은 이럴 능력 없습니다.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한 3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계리적인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뭐 거기서 부르는 그 보험회사에 있는 계리 전문가들이나
회계법인에 있는 전문가들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걸음마 단계인데 그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알파를 세븐티는 완전히 확률론적인 세상인데 그죠? unbiased estimate 그리고 risk adjustment 이건 뭐 완전히 확률론적인 세계인데 그거를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막 그 돈만 벌고 제대로 그 지적하는 거 듣지도 않고 진짜 그렇게 해봐야 뭘 지도하고 뭘 하겠어요, 그죠? 기초과정의 경우 매년 기간이 경과할수록 예실차, 요게 이제 예정 실제 차이예요, 그죠?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건 experience adjustment.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CSM 많이 잡아놔서 물론 이제 기준서에서 뭐 어떤 remaining service period하고 benefit amount를 한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뭐 보험료를 가지고 하던 뭐 수정 보험료를 가지고 하던 뭐 계약액을 조정해서 하건 뭐 뭐를 하건 간에 그 미래 부분에 대해서 CSM 중에 얼마만큼을 내가 배분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현금 흐름들이 다 이제 그 내가 뭔가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이만큼 CSM이 나오니까 그걸 배분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현금 유출이 많어, 현금 유입이 적어, 이런 차원으로 돼버리면은 그 차이는 바로 그냥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예실차인데 처음에 많이 잡아놓으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 벌써 1, 4분기로 몇천억 차이가 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CSM을 많이 불려놨으면. 그래서 보정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that's what it is. 그죠? 아니 세상에 내가 예상한 대로 현실이 돌아갑니까? 안 돼요.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자정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자분이 이제 누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하셨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experience adjustment가 있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reality 그 자체. 그죠?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실제 지나고 나서 딱 보면은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뭐 이익이 나면 이익으로 바로 터트리고 그 손익이 나면은 바로 터트린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죠? 이내 거품이 꺼져서 CSM은 정확한 방향으로 수렴될 것. 예.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크면 그거는 이제 뭔가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초기여서 보험사들도 혼란스러운데 소비자들은 보험 산업을 가려낼 때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소비자들이 나 이 보험 회사가 더 잘하니까 이렇게 들고 싶어라는 측면의 거를 염려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그 재무제표 사용자가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실 그 소유자들이죠, 그죠? 에쿼티 홀더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감독해야 되니까 이런 쪽. 뭐 보험회사 자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장이야 임원들도 사용자들이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당연하죠. 뭐. 그리고 아마 자본시장 자체에서도 이제 주가를 이게 이제 많이 좌우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치 점검에 나서고 비교할 수 있는 셈수 수치를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아니 왜냐면 이제 대비 없이 감독회계니까 이제 금감원 뭐 예전에 뭐 보감원,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안전하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으로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계리의 전문적인 내용이 뭐 좀 발전하기가 힘들었죠. 물론 뭐 대학에서 가르치긴 합니까? 뭐 학부 하나 마이너 대학에 있고 대학원이 뭐 두 군데 있지만 뭐 거의 유명무실하죠. 뭐 교수가 없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패컬티가 다 이제 뭐 생명보험 쪽만 하고 그 경험들도 일천하고 글로벌 어떤
액츄얼 소사이티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시험 간단한 거 옛날식으로 된 거 하나 보고서는 들어와서 또 그 안에서 그냥 일하기 때문에 어 이게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 그래서 이제 기자분이 아마 이제 보험업계 분들한테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금감원 바라보지 마라. 이거는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네,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무시하죠. 특히나 뭐해서요? 외국 자본이 좀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데서는 무시하죠. 아마 what the heck 그럴걸요? 아, 이건 재무제표고 갭인데 무슨 금융감독원이 나서가지고 뭐 너네 보고할 거야? 뭐 너네들을 위해서 숫자 불린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뭐 도장 찍을 거야? 전혀 무시된다 이거죠. 이게 전문가 어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지금 인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적나라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걸 저는 뭐 한 4, 5년 전서부터 막 얘기하고 다녔지만 거의 저 양반 왜 그래? 막 이런 식의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래보험교육원에서 이 기준서하고 적용 지침을 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영어 강의하냐 이렇지만은 제가 그거를 일단은 그 직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그런 모델링이나 어떤 계리 실무 차원에서 어떤 의미 있는지를 쭉 했단 말이죠. 너무 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학령닷컴에 쓴 게 이제 공시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를 제가 안 한 상태에서 멈췄는데 지금은 일단 그 어쩔 수 없이 일사분기에 대한 검증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뭐 지금 여기 기자분이 정리한 걸 보면은 업계 너무 혼란스러워. 그다음에 금감원이 뭐 해줬으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이제 동영상에 뒷부분 것들을 보시면은 아 유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호주나 캐나다 다 거기서는 여기 아까 처음에 이제 나왔던 이게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예상치를 지나치게 웃돌거나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파 17 이전에 뭐각 나라마다 뭐 알아서 하여튼 그 썼을 거 아니에요 회계 기준을. 근데 그거하고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ISB에서 기준서를 이제 2017년 5월인가 발표하면서 같이 나온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제가 좀그 동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은 뭐예요? 보여준 게. 아, 기존에 나온 거, 뭐, 예를 들어서 4년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연도마다는 달라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예전에는 초기 이익이 많이 생기고, 나중엔 이익이 적었는데, 알파 17는 전체 이익 규모는 똑같고, 그게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더라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1년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SSM이 기존에 내가 예상했던 어떤 4개년 그죠? 거기에서 딱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4개년 동안에 예상되는 이 규모 옛날 기준으로 그 규모하고 알파 17으로 한 4개년 여기까지의 수치, 측정 수치하고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말이 뭐 크게 틀리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그걸 가지고 순위라니까는 마켓 시어나 뭐 이익 어떤 규모에 따른 순위하고 너무 다르다. 그럼 사실은 예전 것이 일단 내가 신뢰할 만한 기준이다, 벤치마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 17을 했어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룰 오브 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더라도 이게 뭐 갑자기 뭐 이상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바탕은 연도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이거를 골고루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지만은 4년 전체 금액은 유사하다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달라지니까 서로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그 기존 동영상 중에서 내가 이제 그 만약에 검증을 한다 그러면 기준서 공시에 100번, 101번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계리 내용을 모르는 어카운팅만 아는 분들도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공시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재무제표 수치를 냈는데 저 수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공시를 보면 이게 어,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떤 수치로 어떻게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겠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동영상 만들 거는 그러면은 그 exhibit 100하고 100번에 있는 거기에 있는 숫자들의 그 뒤에 있는 계리적인 측면에서의 것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업계 어떤 그 분들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서 만든 거 샘플 뽑아가지고 본다. 이거는 검증이 아니고 검산이죠, 검산. 그죠? 제가 뭐 업계 처음 입문했을 때 계리 쪽이 아니었는데 계리 쪽 가보니까 자대구서는 매니저하고 직원하고 막 그 적립금 계산한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들은 계산기도 없을 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환경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IFRS 17 검증한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뭘 검증한대요. 그 내가 봤을 때는 검증이 아니고 검사에 대한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뭐 하이 레벨의 숫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느 회사를 검증한다 그러면 첫 번째 윈도우는 비계리적인 비계리적인 기준서에 따른 이기습이 100번, 101번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공시 내용 나와 있는 것들 이거를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공시 내용에 있는 많은 그 어떤 데이터들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겠지만 일단 그거를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어떤 계리적인 그런 그 검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도록 공시가 그렇게 빽빽해요. 예. 그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지금 뭐 계리 보고서 영어로 하면은 그게 actually report, actuary's repor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90년대 말에 캐나다에서 처음 일할 때 그 계리 보고서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재무제표 자체는 어 액추얼 쪽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이제 어떤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계리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제표하고 따로 액추얼 레포트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면은 알베나를 내가 추정할 때 LDF 셀렉션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를 정말 그 액추얼이가 그 데이터들 다 이그집에 넣고 엄청나게 두꺼워요. 데이터 다 넣고 내가 어떤 식으로 셀렉션을 했느냐라는 거를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코멘트를 넣어요. 근데 그걸 지금은 알파 17에서는 공시에라까지 돼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괴리 보고서가 거의 다 공시 내용에서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손해액 진전 트라이앵글 손해액 진전 그 데이터를 최대 10년까지 그죠? 그 해당되는 것들은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게 공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다 게리 레포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내가 어떤 꼭 퀀터테이티브만이 한 게 아니라 퀄러테이티브한 그런 정성적인 것들까지도 다 공시에 넣어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냥 그런 거보다 그렇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와, 이 많은 거를 아주 그냥 다 까발기란 얘기예요. 게리 전문가가 오포인트 액츄얼이나 게리 전문가가 어떤 식의 판단을 했고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써서 하고 뭐 하고 다 하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예전에는 액츄얼 리포트로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공시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학령닷컴에 제가 좀 썼지만은 아마 공시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금감원에 그 부원장이 공시 관련된 그 부원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공시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파 70는 옛날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공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시 내용만 가지고 솔직히 제가 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계리적인 어떤 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업계에서는 검산, 샘플 주세요. 이거 뭐 LX, DX, 뭐 whatever, 커뮤니케이션 뭐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뭐 손해율로 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검산하는 거 껌껌이 또 껌껌이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투데이 나온 이 서지현 기자님이 정리한 내용이 일단 하이 레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크게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업계분들하고 인터뷰하고 뭐 하면서 이제 인용을 많이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딱 실전, 1, 4분기 가지고 이제 실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어우, 이렇게 CSA 많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너러스 계약을 줄여라. 뭐 그 말도 이상한 거죠, 그죠? 어너러스 그룹 오브 컨트랙트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매니플러티브.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요 기사를 보면서 이제 좀 나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야 물론 뭐 이제 뭐 구축에 참여하시거나 지금 상당히 이걸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욕할지 모르지만 that's what it is. 그 문제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미래를 보면서 특히 이제 계리 관련해서 이렇게 그 이미 시험도 보고 지금도 막 계리 업무를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각성을 시켜드리고 싶고 계속 어떤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겠지만 하여튼 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뭐 몇 년간 해온 것처럼 계속 준비할 생각이고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왜 이게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좀 어렵지만 그 계리적인 측면 강조해서 쭉 나온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세요. 앞으로는 좀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